경관계획에서 방금 한 거는 건축물에 대한 조망점, 전체적인 시뮬레이션, 원경, 근경에서의 이제 시뮬레이션을 설명을 했던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사실은 이제 경관계획에 색채계획이 있습니다. 색채계획에 대해서 기본 방향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탕정지구의 이제 도시환경 색채의 기본 개념은 탕정지구의 어쨌든 자연, 역사, 문화, 전통 등 지역색, 그러니까 어메니티를 고려한 어메니티 색채를 하라는 거고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이제 친자연적인 색채,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주는 색채, 그다음에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유연한 색채. 이게 이제 기본 개념입니다. 이게 기본 개념으로 하였고요.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참고해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가 색채를 우리 아파트에 색채를 하실 때도 주조색이 50% 이상, 보조색 25%, 강조색은 10%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10%를 넘어가면 안 돼요. 보조색도 25%를 넘어가면 안 돼요. 얘는 50% 이상을 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 면적 비율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면적비율을 더 많이 강조색을 많이 줬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렇죠. 굉장히 그 좀 너무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을 해야 되니까 공동주택의 배색 원칙은 그레이, 틴트, 톤, 세이드의 부드러운 조화로서 주거니까 편안한 맛 어때요? 주거니까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막 이렇게 막 뭐 자극적인 컬러가 아닌 부드러운 배색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편안한 컬러. 천안생활권과 아산생활권의 전체적인 이 경관계획의 테마도 다르고 이미지도 그래서 이미지도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생활권은 미래지향적인 역동적인 그런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첨단도시 이미지를 조성하는 그런 컬러입니다. 그래서 요 컬러로 되어 있고요. 저는 색채 적용 예시입니다. 아산생활권은 아무래도 아까 이제 천안이 상업적이고 어떤 도시의 관문 역할을 하면서 역동적인 미래 그 지향적인 복합시설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아산 생활권 같은 경우는 이제 주위가 다 전원주택에 주택, 소규모 주택에 아파트 단지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과 학교, 교육시설과 주거지역이 주위에 인프라가 많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맞는 편안한 이미지 어떻게 보면 브라운 계통이죠. 브라운 지금 이게 보시면 브라운 계통, 옐로우 계통의 색채를 형성을 하였습니다. 아파트 외장에 여러분이 사실은 재료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재료 부분을 제가 캡처해서 지금 넣어놨어요. 그래서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 일대 아파트 일대에 이제 아파트 이제 고층부로 보면 지붕이 있죠. 지붕이 있는 부분은 이제 싱글 종류, 금속 기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이제 특화를 하기 위해서 그 옥상 부분에 어떤 구조물을 설치할 때 SST 이런 것들을 형성을 하죠. 그런 거에 이제 그 특징, 소재의 특징을 여러분 한번 제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추후에 적용을 할 때 이 부분을 재료에 대한 특징을 이제 알고 적용을 해주셨으면 해요. 저층부는 어때요? 공동주택 저층부는 어떻게 편안한 마음이 들어야 되죠? 자연이에요, 자연. 타일, 석재, 벽돌 같은 경우는 좀 자연적인 느낌, 편안한 느낌, 안정적인 느낌, 이런 느낌을 들게끔 하는 재료들입니다. 그 다음에 중층부는 아까 말씀드렸죠. 30층일 때 한 3층, 1층에서 3층까지가 저층부로 보시면 되고요. 아파트에서는요.
왜냐하면 차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 보행하기 때문에 사람 눈높이입니다. 2층, 3층이 저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층부는 이제 최고층에서 한 마이너스 한 3계층까지 고층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층부는 이제 도장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게 이제 불연재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불연재료를 써야 되기 때문에 다 내단열을 써요. 외단열을 쓰지 않고. 공사비도 문제지만 공사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바깥쪽에는 도장을 합니다. 도장, 페인트 마감 이런 거, 뭐 특수 탄성 코팅을 하거나. 네. 이번에는 도시 경관 계획을 할 때 도시환경 시설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시간 말고는 도시환경 시설물에 대해서 접해볼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또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또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제 시간에 좀 제가 넣어봤어요. 도시생활 시설물을 할 때 이게 천안생활권의 이미지, 디자인 모티브입니다. 천안생활권은 어떻게 미래지향적이고 역동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블루 계열로 이렇게 많이 디자인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가로 우리 의자나 가로변 의자나 가로등 바닥에 있는 이제 볼라드 그다음에 쓰레기통 이런 것들도 미래 역동적으로 이제 약간 금속 재질 미래 지향적인 그런 좀 모티브를 가지고 지금 디자인을 그렇게 하라고 설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산생활권은 아산이 뭐예요? 탕정포도. 탕정포도가 주 농산물이죠. 그래서 특산물이에요. 그래서 포도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색채도 이제 블루. 이거는 이제 주거에서 쓰는 이제 색채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퍼플 컬러를 줘서 보라색 이제 퍼플 컬러를 좀 많이 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안내판 이제 거리 이제 우리가 도로나 공원에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쓰레기통, 볼라드 이런 것들도 이런 모티브로 해서 가능하면 이렇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거죠. 여러분이 이제 설계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어쨌든 연합설계 때도 지금 이제 제가 하는 내용들을 많이 적용을 했으면 해요. 일반적인 가로등 모티브입니다. 가로등 모티브고요. 가로등을 이렇게 설치하면 좋겠다라는 예시도입니다. 예시도. 바닥에 이제 보도블럭 패턴, 그리고 맨홀의 예시도입니다. 아까는 이제 공동주택의 재료의 부분에서도 말씀드렸고요. 이제 재료를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료 부분을 보시면 강철하고 나무, 강철과 나무 유리를 같이 썼을 때, 돌과 강철을 썼을 때 이런 이제 특징이에요. 특징에 각 조합에 대한 특징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참고로 보시고 이거를 여러분 계획할 때 이 다음에 적용해서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이제 경관계획 하면 마지막 정도 나오는 것이 이제 색채도 있지만 이제 조명 계획이 있습니다. 조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천안 같은 경우는 첨단 도시로서의 역동성을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 조명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주상복합 타워일 때 상부 조명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어버널은 저층부 경관 바닥등 같은 걸 이용해라. 이제 많이 설치를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야간 경관의 야간 조명의 이제 방향은 업무용지는 건물의 실루엣을 살리는 뻗어나가는 빛을 연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주성복합이나 복합용지는 중심 건물로 시작되는 수직적인 하이라이스를 좀 강조를 하라는 거고요. 번영로의 어반월은 건물 간의 맥락이 있는 경관 조명을 좀 연출을 하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안하고 아산이 야간 조명 이미지도 좀 다릅니다. 전체적인 경관도. 지금 이제 그 천안 같은 경우 하이라이스를 좀 강조를 했다고 하면, 아산은 이제 정주성을 가진 이제 주거 지역으로서 약간 그 잔잔한 빛을 연출하는 걸로 해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 조금 은은한 조명을 좀 사용하도록 이렇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경관계획에서 이제 5개 광고물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명 파사드를 계획을 하고 나서 5개 광고물 심의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다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러분이 이 다음에 이제 설계사무소 가면 야간 경관, 색채, 5개 광고물을 다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접할 수 있도록 한번 수업에 첨부를 하여 봤습니다. 교과 광고물에서 기본적인 것만 여러분이 우선은 기본적인 것만 제가 올려놨기 때문에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5개 광고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여러분이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실무를 할 때 다 접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5개 광고물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3가지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돌출형, 지주형, 바닥에다 고정시켰죠. 얘는 건물에 돌출시켰죠. 그 다음에 간판, 가로 간판형 요거 있습니다. 가로 간판형 이렇게 3가지가 가로형 간판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특징이 좀 다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형 간판입니다. 가로형 간판. 가로형 간판은 실질적으로 뭐 2층 이하만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 3층까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이 부분에 있는 간판은 어디다 설치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지주형 간판이나 그 1, 2층에 다 설치를 합니다. 왜 이제 위에 설치한 것들은 대부분 다 불법이에요. 불법이고 어차피 가로형 간판에서 뭐 10층, 9층 이렇게 바라보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꼭대기에 들어가는 이제 뭐 건물명을 하나 이제 하는 건 가능한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이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돌출형 간판의 예시도입니다. 건물에서 바깥쪽으로 돌출을 해야죠. 5층 이하까지만 표기가 가능하고요. 그 이상은 불가합니다. 불가. 그래서 5층 이하까지만 가능하고요. 한 점포에 한 점포에 하나씩.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크기도 정해져 있어요. 80cm 이내야 됩니다. 요 조주폭이 넘으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사실은 시 지자체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시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는데 전체적인 개념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만 한번 예시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제 지조이용 간판입니다. 바닥에 땅에 딱 붙여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그 법조타운이다 그럼 법조 무슨 박명순 뭐 변호사 뭐 누구 변호사 뭐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기와 높이가 정해져 있습니다.